496억 이 얘기를 네. 듣고 있었는데 왜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뒤에 계속 눈덩이처럼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 뭐 대정부질문에서도 예.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참 어떻게 우리가 좀 이 상황을 좀 봐야 됩니까? 얼마나 돈이 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들어갔고 앞으로 또 얼마나 들어갈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진짜 이 고물가 고환율 시대에 고금리 시대에 계속 쓸 돈도 없고 너무 힘든 네. 상황에서도 혈세가 네. 들어가니까 다 화가 그렇죠. 나셨어요. 네. 최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얘기하면서 네. 496억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안 들어간다. 네. 이건 충분하다라고 충분하다. 얘기했을 때 제가 1조 한 1천억 1조 이상 들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이 중에 네. 영빈관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사실 음. 간저 새로 짓는 거, 영빈관, 군부대 합참 이전 문제 뭐 이런 것들이 해서 내놨더니 그쪽에서는 너무 과장됐다,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현재 입증되고 있는 것이죠. 음. 특히 영빈관은 지금 최초에는 청와대에 있는 영빈관을 쓸 수도 있겠다라고 발표했었거든요. 맞아요. 예,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나서 다시 쓰기가 쉽지가 않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최초 취임식 때는 어딜 썼습니까? 신라 호텔에 영빈관을 쓰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는 네. 신라 호텔 영빈관 쓰면서 비난이 많았어요. 취임식에 어떻게 일반 호텔에 영빈관을 쓰느냐. 네. 그랬더니 국립박물관을 썼잖아요. 그때 예약했던 사람이 다 취소하고 네. 대단히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 이후에 또 쓸 수가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짓겠다라고 신축하겠다. 신축하겠다라고 이렇게 예산을 878억 예. 이렇게 했었는데 국민적인 여론이 나빠지니까 6시간 만에 다시 취소한 거예요. 이 영빈관 문제는 대단히 예산을 반영하는데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밀실에서 이루어진 거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네. 신문 보고 알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래서 가능한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네. 들면은 한덕수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8월 말경에 국무회의를 해요. 예산은 내년 예산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서 두드려서 통과된 겁니다. 네. 그럼 거기에 주요 그러니까 600조 이상의 예산을 다 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항목을 그 뭐 한 8천 개인가 뭐 더 이상 많으니까 예. 그렇지만 국민적인 관심사는 꼭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영빈관을 그때 체크를 못했던 거예요. 왜 체크를 못했냐? 네. 거기 항목에 영빈관 이렇게 안 돼 있고 애매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요? 한덕수 총리를 패스했겠죠. 만약에 영빈관 짓는다고 하면은 네. 어떻게 합니까? 사전에 이런 중요한 건 보고를 했었어야 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또 영빈관은 여론이 갑자기 악화가 됐던 것이 네. 김건희 여사와 연결이 되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네. 옛날에 그 7시간 녹취가 발표됐을 때 대통령 되면 영빈관 옮길 거야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요. 그거와 연관이 돼서 영빈관을 새로 신축하는 것은 누구의 지시냐. 네, 네, 네. 밀실에서 했고 대통령실 수석들도 잘 몰랐다고 하는데 그럼 누구의 지시냐 뭐 이렇게 돼서 여론이 아주 악화가 됐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출장 해외 순방을 가야 되는데 네. 해외 순방을 가지고 이제 지지도를 좀 높이려고 하는데 했는데. 갑자기 이걸 해결 안 하고 가면은 어려우니까 갑자기 해외 순방 하루 전인가요? 그때 취소하고 예, 처리하겠다. 철회하고 출발을 했던 것이죠. 예. 했는데 뭐 이제 나가서도 조문 외교 논란 때문에. 네. 그래서 어저께 제가 네. 대정부 질문할 때 국무총리한테 물었어요. 내년에 아마 또 여론이 좀 좋아지면은 또 영빈관 신축 요구할 거 아니냐 하니까 할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했어요. 그래요? 영빈관은 필요하고 국회의장도 같이 쓸 수 있게 만들 테니까 국회가 좀 도와줘야 된다는 뉘앙스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여론 악화되니까 임시로 내년 거는 처리했지만은 아마 적당한 또 여론이 올라가면은 예산인을 또 추가
지지율 분명히 할 거예요. 높아지면 예, 다시 예. 또 추진할 것 같은 느낌을 예. 받을 수 있었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제 예산이 들어가는 이 부분들이 알려지고 있어서 이 496억에 추가되는 예산 이게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맨 처음 지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306억. 네. 그러니까 국방부, 추가 행안부, 들어온다 경찰청 했잖아요. 예, 추가 거기에 또 예산. 외교부 장관 공간을 뺏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거기 외교부 이제 장관 관저가 됐으니까. 공간은 간저로 대통령 간저로 만들었으니까 네. 외교부 장관 공간은 예전에 외교 활동의 무대거든요. 그래서 외교부 장관은 다른 장관은 몰라도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네. 공간 안에 리셉션 장소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외교 무대니까. 그래서 옛날 청와대가 있을 때 네. 청와대 비서실장이 쓰던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에 외교부 장관이 리모델링 해서 들어갔는데 네. 그것도 리모델링하는데 한 3억 정도 소요된 것 돈이 또 같고요. 들어갔군요. 그다음 거기도 일단 들어가서 살는데 네. 리셉션 장소가 없는 겁니다. 부족해요. 그래서 그렇겠죠. 그 바로 앞집에 네. 청와대 옛날 안가라고 해서 안전가옥해서 음. 이런 뭐 식사나 이런 장소 있잖아요. 네. 비밀리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장소. 거기를 이제 리셉션장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예. 거기도 공간이 협소한 겁니다. 음. 그래서 증축이 좀 필요해요. 거기에 아마 한 21억을 내년에 아이고. 예산에 추가로 요구한 거죠. 또 돈이 들어가네요. 그것도 들어가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추가되는 예산들을 네. 숨어 있는 예산을 숨어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걸 떳떳하게 사실은 대통령이 496억 한 거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추계를 이래 했는데 잘못됐다. 해보니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런 건 꼭 필요하니까 예산을 좀 해주세요 하면은 네. 국민들도 이해할 거 아닙니까? 이해를 대통령이 구해야죠, 정상적으로 그 업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숨어 있는 예산을 찾기 위해서 네.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 심의 중이거든요. 내년도 예산을 그래서 숨어 있는 지금 예산 찾기. 언론을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되고 있는 것들이 보니까 네. 대통령 비서실에 사이버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50억. 50억이요. 예. 내년 23년도에 20억이고 네. 24년도에 30억을 편성하겠다 예. 하면서 사업 담당자는 대통령 비서실 정보 보안팀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이버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이것이 정확히 뭔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게 잘 이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예. 사이버 중요하니까 가겠다 하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위기관리센터 만들었잖아요. 예. 근데 옛날 청와대 수준이 안 됐을 겁니다. 옛날 청와대 수준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갔다고. 그때 청와대에서는 60개 이상 이런 망들이 통합적으로 맞아요. 통제할 수 있는 돼 컨트롤이 있었죠. 돼 있었는데 이쪽에서는 그때 제가 확인한 바로는 네. 통합이 안 되고 한 4-5개로 묶어서 한다. 아. 그래서 뭐 하는데 그걸 보완하는 데 오래 걸린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네.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데 쓰지 않겠나 하고 유추해요. 그래서 네. 요거는 운영위에서 제가 질의를 해서 해결을 하려고 아, 예. 하고 있고요. 이것은 사실 대통령실 이전을 안 했으면은 안 안 들어가는 들어갔을 예산이죠. 예, 거기에 그것도. 또 대통령실 반입 택배 및 우편물 건물 검색 건물 만드는데 24.7억 원을 했어요. 많이 그러니까. 들어가네요. 이것도. 그렇죠. 통합 검색센터. 그냥 현재는 국방부 건물을 들어가니까 네. 대통령실에 많은 택배들이 올 거 아니에요. 대통령 다른 비서실이든 뭐 안보실이든 그렇습니다. 그거를 검색을 합니다. 그렇죠. 보안을 레이더 위해서. 보안 일일이 다 검색하잖아요. 네. 그걸 이제 컨테이너 건물에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걸 신축을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네. 청와대 이전 안 했으면 이거 그렇죠. 이것도 안 들어가는 안 들어가는 비용이겠죠. 거잖아요. 아이고. 이게 다 돈이 네. 다 이제 들어가는 사안들이 하나씩 이제 밝혀지고 있는 이런 그리고 모습들. 지금 뭐 보면은 네. 이거 말고도 외교부 청사에 보면은 18층 리셉션 홀 리모델링에 1.4억 집행 뭐 이렇게 또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아마 외교부 청사 같은데도 외교부 공간이 리셉션 장소가 없고 하니까 아마 18층에 리셉션 꾸면서. 장소를 만들어서 하는 예산이 넓게. 아닐까 추론이 되고 있고 그래요. 예.
그리고 대통령실 경내 카펫 제작 비용 8천만 원. 카페 제작 비용 8천만 원. 아, 이것도 이것은 청와대에 있었으면 그 카펫 다 카드 보이잖아요. 있죠. 네. 그것은 오래된 것만 일부 교체를 계속하고 운영 유지하면 될 텐데 대통령실 이전 1주년 기념 행사비에 5억. 1주년 행사 할 필요 있습니까? 청와대에 있을 때 매번 청와대 몇 주년 행사 안 그거 안 했잖아요. 아니, 대통령실 이전 1주년 기념 행사 이거는 청와대 국민개방 홈페이지 제작에 4.7억. 이런 것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네. 구체적인 거는 운영위에서 제가 하나하나 이거 따지려고 하는데 따져봐야겠습니다. 중요한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국무총리한테도 요구한 것이 네.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했으니까 이전한 거에 따라서 들어가는 예산들이 많잖아요. 이런 예산들이 네. 하나로 종합을 해서 좀 국민께 보고를 해달라. 근데 이걸 여기저기 예산에 이상한 항목을 넣어서 이렇게 편성해 놓으니까 찾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씩 찾아야 되잖아요. 예. 얘기도 안 해주고. 예, 제목을 유사한 제목이면은 찾기가 쉬운데 네. 또 제목을 또 교모히 바꿔 놓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야, 아마 사실 영빈관 예산도 네. 영빈관 짓는다 사실은 대통령 제가 참모였으면 그건 양해를 구했을 거예요 국민들께. 영빈관이 없어 이렇게 되니까 새로 지어야 되고 네. 대략 어느 위치에 짓겠습니다. 아. 이건 좀 국격이 필요합니다. 예. 뭐 이렇게 하면 국민들께서 양해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양해. 야당과 국회에 와서도 사전에 이런 설명을 좀 하고 뭐 이렇게 해 가야 되는데 그런 건 싹 생략하고 이렇게 하니까 네. 이렇게 추진이 안 되는 것이죠. 예. 예, 이번에는 특히 이 국회 이제 보좌진들, 국회의원 네. 보좌진들이 이제 바쁠 것 같네요. 아 그렇습니다. 예산 하나하나 따져보고 살펴보고 예. 이게 무슨 의미인지 공부해보고 알아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야, 일거리가 더 늘어난 상황이 됐는데 자, 국회 보좌진들도 힘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어제 예산 문제 외에 또 추가 규제와 관련된 내용 네. 이것도 뭐 질의를 했는데 예. 대통령실 이 헬기 문제도 네. 어제 이제 지적이 됐고 예. 어떤 얘기를 좀 나누셨습니까? 어제 보면? 어제 이제 대통령께서 윤 대통령께서 윤 당선인 시절에 네. 그 용산 집무실 이전 발표하면서 그때 제가 고전에도 많이 제기됐던 것이 네. 재산권 침해가 될 것이다. 음. 고도 제한이 생기고 뭐 주민 불편이 많을 것이다 하니까 네. 주민 불편이나 재산권 침해 이와 같은 것을 하는 어떤 추가 규제가 없다라고 없다고 얘기했어요. 얘기했죠. 예. 근데 지금 임시 비행 금지 구역이 세 군데 설치돼 있어요. 용산 일대, 네. 아크로비타 일대, 한남동 간저 일대. 네. 예. 그 자체가 그 규제인 자체가 거고 또 한남동 간저 주변을 네. 간저 일대를 군사 보호 시설 구역으로 정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규제인 것이고 또 그렇죠. 주변에 방공 진지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때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는데 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추가 진지를 만드는 것도 있고 만드는 중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것은 민간 건물 옥상에다 올려야 돼요. 네. 거기는 그 방공진지를 하면은 거기에 무거운 무기 체계들이 올라가고 무거운 뭐 레이더도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럼 평소 하중을 견디는지 이런 실험도 하고 네. 또 그 건물 주인이나 건물에 사는 사람들 양해도 구해야 될 텐데 아하.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는 빨리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공진지가 설치되면은 그 앞 지역에 사격에 제한되는 건물을 못 짓게 해요. 아, 또 그렇네요. 그것까지 사격에. 따져봐야 되는군요. 그래서 방공진지가 있는 지역은 광범위하게 건물을 지을 때는 네. 작전성 검토라는 걸 합니다. 군의 의견을 내요. 거기는 사격에 제한되니까 네. 뭐 좀 낮추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고도 제한이 생길 확률이 있는 거죠. 네. 고도 몇 이상은 안 짓는다 이렇게는 안 하겠죠. 안 하겠지만. 그렇지만은 방공진지에서 봐서 앞에 건물을 못 짓는다든가 네. 뭐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고 도시 계획을 하는데 제한 사항을 줄 확률이 있다. 그런 것들이 규제죠. 그래서 규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런 규제들이 생기는데 네. 이것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하고
사실 거짓말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말과 자신의 달라졌으니까. 말을 실행을 못한 거지 않습니까? 네. 양해하고 이해 구하고 사과하고 음. 이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절차가 생략되고 있는 것이죠. 참 얘가 이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네. 부분들. 그리고 우리 어저께 국민들은 제가 얘기한 것은 헬기장입니다. 헬기장. 한남동 관저 지역의 헬기장. 네. 한남동 관저가 대통령 관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긴급시 이용해야 되는 헬기장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난번부터 헬기장 문제를 제가 제기했잖아요. 그건 음. 헬기장이 없다. 국방부 장관도 헬기장이 없다는 걸 인정하니까 국방위에서 그때 대통령실에서 국방부 장관이 잘못 생각한 네, 거다. 네, 맞아요. 헬기를 내릴 수 있는 있다. 내리고 그 이륙할 수 있는 걸 다 해놨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적을 쭉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할 텐데 했다고 해서 쭉 확인을 해봤죠. 네. 대통령 헬기 같은 경우는 VH-92라는 헬기예요. 음. S-92형인데 그것은 17m예요. 길이가 전장이. 그래서 그 모든 헬기 기종에 따라서 헬기 패드의 안전거리가 있어요. 그렇겠죠. 우리 주차도 네. 소형차는 주차장이 좁지만 버스 같은 데는 주차 공간이 넓어야 그렇죠. 되고 턴하는 공간이 넓어야 되듯이 공간이 필요하죠. 헬기도 헬기가 덩치가 큰 헬기들은 바람이나 이 헬기 그 돌아가는 게 크기 때문에 네. 안전거리가 있어요. 아. 육군 같은 경우는 제가 군단장 시절에 UH, 1H나 뭐 이런 것 할 때 그런 걸 따져봤었거든요. 네. 통상 기억에 50m 곱하기 50m의 안전거리를 두게 돼 있어요. 이 헬기장. 꽤 크게 근데 만들어야 대통령이 되네요. 쓰고 있는 네. S-92형, 네. VH-92 같은 경우는 중대형 헬기입니다. 음. 시누크라고 큰 헬기 네네, 봤잖아요. 시누크. 그거와 비슷해요. 그거보다 조금 적어요. 아, 그 정도는 아파요. 그러니까 시누크 이런 경우는 80 곱하기 80m 정도, 네. 어떤 경우는 100 곱하기 100m 정도의 헬기 패드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쓰는 헬기는 최소한 80 곱하기 80m, 정 안 되면 70 곱하기 70m 정도의 안전거리의 네. 헬기 패드가 있어야 되는데 한남동 지역은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제가 거기 1년 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대통령의 안위는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 안전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면서 네. 사실 8월 중순경에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대통령 헬기에 좀 사고가 났었어요. 네, 네. 헬기가 이착륙하면서 헬기 꼬리에 날개가 있습니다. 위에도 있지만은 네. 꼬리 날개가 나무에 부딪히면서 꼬리 날개가 파손이 돼 버렸어요. 예. 지금 정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걸린다고 그래요. 오래 걸리네요. 예. 그 다행히 네. 천만다행으로 그때 대통령이 안 타셨으니까 망정이지. 타셨다면 대통령 안위와 직결되잖아요. 그렇죠. 그 헬기장은 현재 대통령실 집무실 앞에 있는 앞에 용산 있는, 예. 큰 헬기장인데도 그와 같던데 간저같이 네. 제대로 그런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공간에 내린다면은 대통령 안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특히 간저 지역의 헬기를 때울 때는 헬기가 내리고 네. 사용할 때는 긴급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번처럼 집중호우가 올 때 고립됐다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사항일 때 띄워야 되는데 네. 그럴 때 이 안전 문제가 그럴 때는 기상 조건이든 더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 또 이룩하기도 쉽지 않을 네, 텐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 관저 한남동도 제가 유축한데 1, 2년 살다가 네. 불편하고 완전히 못 갖춰지니까 용산 집무실 지역에 네. 다시 관저를 짓겠다 할 겁니다. 신축하겠다. 네, 그것도 예, 그럼 실제 그렇게 될 겁니다. 여론이 장난 아닐 거기는 것 같아요. 적절하지가 않아요. 네. 대통령 관저로서의 완벽한 구조를 못 갖추고 있어요. 지상 해상의 어떤 테러로부터도 취약하고 헬기장 이런 것도 취약하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잘 못 갖추고 있어서 나중에 또 여론이 좋아지면은 새로 관저 짓겠다 하겠죠. 네. 자, 김병조 의원께서 예측을 해주셨는데 이 5년 내내 이사하고 공사하고 이사하고 공사하고 이럴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저희 댓글로 또 시청자분들께서 청와대만 들어갔어도 점점점 이렇게 그렇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여기서부터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으로 가는 것서부터 이 사안은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고 거짓말이 또 꼬리를 물고 나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또리님께서 엉망진창 뒤죽박죽 뭐 이렇게도 좀 라임을 맞춰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안은 추적하고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네, 얘기를 하나만 하죠. 말씀 더 해주시죠. 어저께 예, 이슈가 됐던 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분야에 네, 제가 한덕수 총리한테 대통령 전용 병원이 너무 멀리 있어서 네, 그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겠다라고 음. 얘기를 했더니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한테 네, 그 보안 사항을 유출한 것 같이 막 저를 질책을 예. 하더라고요. 한덕수 그래서 제가 총리가 너무 예. 당황스러웠는데 네, 그것은 보안 사항이 아니에요. 보안상이 아니다. 보안 사항도 구분을 못 하는 겁니다. 아, 그 대통령 전용 병원이 서울지구병원이라는 것은 네이버 쳐도 다 나와요. 네이버 저도 12.6 사건 예, 알죠? 예, 예. 12.6 때 이미 온통 온 국민이 알고 알게 됐죠. 있었던 것이고 거기는 대통령 전용 병원이면서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병원이에요. 네, 그리고 군인들도 쓰고요. 아하, 군병원이니까. 그렇죠. 저도 거기 자주 갑니다. 현역 때 자주 갔었거든요. 네, 그래 그것이 이제 청와대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거리로. 70년 동안 완벽하게 돼 있는 거죠. 대통령이 갑자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됐지만 건강이 안 좋은 일이 발생한다면 가까이 있어야 바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뇌나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는 아주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 가까이에다가 대통령 전용 병원을 만든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용산 지역하고 한남동 지역으로부터는 한 10km 가까이 떨어져 있고 그냥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에요. 그럼 그까지 이동하는데 갑자기 있을 때는 교통 통제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골든 타임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제기를 제가 몇 번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관련자들을 저희도 모아서 보고도 받아보고 네. 문제가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제기를 했는데도 안일하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어서 네. 어제 대정부 때 정부 질의 때 했는데 어. 서울지구병원은 전혀 보안 관계가 아니에요. 그 수시로 네. 대통령 전용 언론에도 전용 병원에서 뭐 네. 백신을 어떻게 한다, 뭐 아하. 해외 정상이 왔을 때 어떻게 했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 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그걸 국민께 돌려주는 게 맞지 않느냐. 대통령 전용 병원 자주 쓰지도 않는데 네. 지금 그런 기사도 많고 아하. 그런데 그런 아마 한덕수 총리는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질의하니까. 그렇네요. 예. 잘못 알고 대응을 한 거다. 한 네, 총리가. 그렇죠. 그래서 네. 단지 보안은 대통령의 동선입니다. 대통령이 그 어디 대통령 갔나. 전용 병원에 네. 몇 시에 간다. 네, 네. 지금 그 안에 알려주면 안 되죠. 계시다. 네. 몇 시에 나온다. 이것이 보안이에요. 그렇죠. 예, 경호법상. 네. 그럼 한남동 간저에 대통령 간저가 있다는 게 보안입니까 지금? 만천하가 다 아는데. 그렇네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이 용산에 몇 층에 있는 것까지 만천하가 알잖아요. 사무실이 위치까지 윤석열 당선인 시절에 표시했잖아요. 표시했잖아요. 내 사무실이 여기서 그렇네요. 국민들이 보게 한다. 아하. 그것이 보안이에요? 아, 그렇네요. 사실 보안이었는데 그때 노출시킨 거죠. 전 국민이 다 알게 대통령은 됐죠. 어느 그 건물을 쓰더라도 어느 사무실인지는 좀 보안을 유지해 줬으면 좋은데 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구병원의 전담병원이라는 거는 보안이 아니고 그 안에 가면 통제구역으로 아예 못 들어가게 해요. 대통령이 쓰는 그런 실은. 네. 그러니까 그런 데가 사진을 찍어서 노출하는 것은 보안 위배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대통령 동선과 관계되는 건 보안 위반인 거죠. 네. 네. 어제 이제 한 총리 답변, 한 총리가 막 그 정말 눈빛이 변해서 얘기하는 걸 보고 네. 정말 이 보안 사안이 맞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네. 우리 김병조 의원 말씀 들으면 한 총리가 오히려 잘못 알고 있다. 그렇죠. 이거를 확실히 알 수가 있네요. 대통령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국무총리가 네. 대통령이 아니가 걱정이 안 됩니까? 그러면은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이 병원. 네. 그때 이 응급 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시스템이냐. 그렇죠. 이런 건 그런 거요. 대통령 경호처에서도 하겠지만은 네. 그 대통령을 그 유고시라든가 대통령이 부재시는 전체적인 걸 업무를 총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무총리가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전용 병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네. 용산으로 이전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는지도 체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또 네. 대통령 전용 병원을 용산 일대에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지구병원을 옮기는 데는 어디- 수천억이 들 거예요. 네. 예. 계속 짓네요. 계속 그렇죠. 짓겠다고 하겠네요. 예.